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던져온 가장 오래된 물음입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내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죠. 지금은 답이 없는 시대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나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내면의 언어를 끌어내고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깊이 있는 책을 읽고 겸허한 태도로 삶을 마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작가는 니체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하며 스스로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힘, 언어, 사람, 태도, 시간,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모든 지성의 파편을 가장 농밀한 언어로 변주해 이 한 권의 책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다룰 줄 알면 그 어떤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멋진 사람 옆에는 더 멋진 사람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좀 더 분명히 측정될 수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좀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결국 같은 기운과 태도, 그리고 어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결국 멋진 사람들 곁에는 더 멋진 사람들이 있고 무기력한 사람 옆에는 더 무기력한 사람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문제 안에 이미 존재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언어를 이렇게 바꾸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말도 좀 더 예쁘게 하자. 뭐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시작하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자. 이렇게 태도를 다시 세팅하면 우리의 두뇌와 재능도 이전보다 훨씬 발전하며 동시에 거기에 맞는 멋진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 생각에 있다. 오래된 생각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다.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건 요즘 인기가 없잖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른 거 하려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결국 오랫동안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시작을 두렵게 생각하며 변명만 하게 된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주변 상황이나 경기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자신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높으면 주변 상황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이 쓰는 말. 인간의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지금 달러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온갖 재테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자주 듣거나 보게 되는 문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투자 여부와 전망을 묻는다. 하지만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투자 여부를 묻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자기만의 이런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달러는 1,1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면 된다. 이 한마디에 그의 일상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한 줄의 사유는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사색가들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는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탐색해서 얻은 답을 매일 농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 감정은 알 수 없지만 행동은 짐작이 가능해서 무엇을 하든 실패가 될 확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타인에게 묻거나 판단하도록 하지 말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정보를 얻는 건 좋다. 하지만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까지도 자산으로 쌓을 수 있다. 왜 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자신의 삶에 관여하도록 허락하는가? 당신의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라.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직 그것의 본성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셨다니 제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별을 통보받았다면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언가 창조해서 한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반대로 다른 통로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열이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열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은 어떤 수를 써도 빠지듯 떠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만날 사람은 오래된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다면 오히려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이유의 전부다. 주어진 운명을 거절하고 원하는 하루를 살고 싶다면 세상에 결코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아름다운 일이 탄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다. 좋은 것만 보며 정진해서 걸어가면 반드시 더 스스로 원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냥 주어진 오늘을 살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오늘을 살라. 우리는 언제나 오래된 나를 떠나야 한다. 어제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없다. 부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결혼은 하나가 되기 위한 두 사람의 의지다. 그러므로 부부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다. 부부가 자주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치의 조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나니 그저 함께 고통을 견디고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다. 결혼했다고 하나가 되어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로 조금은 더 편안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 타인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으로는 자기 세상을 주도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도움이 될 정보를 준 후에 늘 이게 오지랖인지 아닌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의견을 묻곤 한다. 나 이거 오지랖이었나? 내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당신의 말과 행동을 왜 타인이 판단을 하는가? 스스로 오지랖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제할 수 있지만 후자는 스스로 늪에 빠지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잊고 돌아서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스스로 평가하라. 자기만의 세상은 스스로 평가한 작은 조각이 모여 탄생한다. 자신의 삶을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사람의 태도. 삶의 개선이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분야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내가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지. 나는 다시 시도할 테니까. 그들의 삶에는 불경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 역시 없는 단어다. 난 불경기임에도 이것저것 뭐든 시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경이나 시기가 좋지 않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수로라도 성공하게 된다. 우습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 하나도 분명하다. 따지며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운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의 불경기는 있을 수 있어도 내 삶의 불경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든 된다고 생각하며 시도해보라. 당신의 시도 안에 모든 기적과 천재성이 녹아 있다. 이것저것 계속 해보라.
그럼 실수로라도 성공하게 된다.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고요하게 유지하는 사람.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귀로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한 것처럼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얼음 덮인 산꼭대기 위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잘 나갈 때가 온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운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운으로 끝내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며 죽는 날까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게 만든다. 얼음 덮인 산꼭대기 위에서 잠시 머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지속에 있다. 뭐든 지속하려면 무언가를 반복해야 하며 그렇게 매일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고요해진다. 젊을 때도 늙어서도 마찬가지다. 삶은 우리에게 그 나이에 맞는 방법을 알려준다. 젊을 때는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일어나면 이른 아침일 때가 많았는데 중년이 되면 조금 달라진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얼마나 지나지 않아 이른 새벽에 깨어나게 된다. 이유가 뭘까? 결국 시간의 신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의 삶을 견디려면 꼭 위의 필사문장을 되새겨라. 너의 새벽잠이 없어지는 이유는 새벽에 무언가를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가장 많이 웃는 자가 가장 많이 운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겉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동물이 당연히 가장 쾌활한 동물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자주 웃고 활기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주 숨어서 울거나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의 행태를 보며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비슷한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늘 중요한 선택을 하며 사색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자주 보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래 깊이 괴로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웃음이 필요해서 발명을 했고 스스로 숨 쉴 구멍을 찾아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누군가를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래서 웃음과 울음은 서로 닮았다. 가장 많이 울었던 자에게는 결국 가장 자주 웃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이 힘든 순간도 웃어넘길 수 있다면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살자. 슬픔이 기쁨에게, 다시 기쁨이 슬픔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고난을 반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한다. 일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1.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2. 지금 하면 괜찮은 일. 3.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일. 4.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1번을 제대로 선정해서 시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3번이나 4번 같은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라.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다. 미치도록 가슴을 뛰게 만들 일은 이제 좀 그만 찾아라. 당신이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하루는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살다 보면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다. 누구든 자신의 일을 할 때 미치도록 좋아서 하진 않는다. 겉으로 볼 때 루틴처럼 반복해서 오랫동안 차곡차곡 성장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라고 삶이 특별하지는 않다.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이고, 또 하나는 그저 그런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만나서 행복하게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보통 그저 그런 일을 찾아서 그걸 그냥 루틴처럼 반복하며 살아간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미치도록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다. 그런 일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면 뭐든 찾아서 반복해보라. 이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당신의 하루는 매우 위대하다.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그걸 감당하듯 우리의 하루도 역시 당신이 의지를 갖고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100개의 주머니를 제공할 것이다. 그 귀한 하루를 매일 루틴처럼 반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탄생할까. 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저 그런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면 특별한 자신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 공동재산은 스스로 모순되는 표현이다. 공동의 것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읽고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읽고 배웠다고 그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를 깨우쳐야 비로소 나만의 생각을 통해 무언가를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동의 지적재산이 아닌 나만의 독립적인 지적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읽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신이 그걸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공동재산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생각을 점점 더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무작정 지지하고 지지하는 이유까지도 누군가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저 보고 읽고 암기했다고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로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상을 순식간에 근사하게 바꾸는 하나의 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독서다.
매일 출근이나 약속을 이유로 외출할 때 당신은 무엇을 챙겨서 나가는가? 지갑과 가방, 향수와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혹시나 책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가든 꼭 이것 하나는 반드시 챙겨서 나간다. 껌처럼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 그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나서면 순식간에 주변 풍경이 농밀해지고 만나는 사람은 근사하게 바뀐다. 이유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한 나무와 사람들, 특별한 자기만의 향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각종 물건과 온갖 배경이 드디어 빛을 내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가슴에 한 줄의 글을 품고 살면 일상이라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삶이 주는 풍성한 지혜를 내면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마저 망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내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농밀하고 근사한 하루를 원한다면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을 가슴에 품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지식의 연장은 의식적인 행동을 무의식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식적인 행동을 무의식으로 바꾼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쉽게 예를 들면 이렇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특이하게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음식을 파는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 여긴 맛집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곳이지만 그가 운영하는 새 식당은 언제나 대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메뉴도 참 다양하다. 놀랍게도 그는 태국식, 미국식, 유럽식 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뉴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음식으로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관찰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지만 그가 세 개의 식당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를 만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었다. 세상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많아요. 식당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매일 자신에게 주문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말처럼 세상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마케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미세하지만 거대한 차이를 안다면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라. 그리고 그 표현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줘라.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삶을 사는 법.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또한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자유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주식을 하면 누구나 공감하게 된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이 무한반복의 틀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시작하면 불황이고 내가 나가면 호황이 시작되는 이 흐름은 대체 무엇을 배워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가? 간단하다.
실패에 대한 그때그때의 책임을 시장이나 구조의 문제라며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모두 안아야 한다. 책임을 안지 못하면 그 뼈아픈 실패에서도 우리는 무엇 하나도 배울 수 없다. 실패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을 안을수록 점점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식을 비롯한 각종 재테크, 트렌드와 콘텐츠를 분석하는 안목,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무언가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패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다. 배워서 얻으면 경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얻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삶을 허락한다.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가장 비싼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그게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에 어떤 후회와 변명도 없는 이유다. 당신이 누구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스스로 떠안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결국 모든 깨닫는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 지구상에는 수많은 오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악취를 풍기는 모든 것에는 귀중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지능이 낮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언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극심한 정체 상태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 순간이 주는 무기력한 일상의 무게를 참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결국 시작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는 관찰만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모든 깨닫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가치의 말을 들려주며 허무한 정체기를 오히려 웃으며 지나친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 나는 곧 그걸 만날 것이다. 나는 이걸 알아가는 중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오물이라며 회피하는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것들 역시 그렇다. 당장에는 대상이 내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바라보려는 그 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곧 창조력이자 상상력이다.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대상의 본질과 서로 다른 사물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계속 바라봐라. 그가 당신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할 때까지. 내가 비행기에 가능한 늦게 타는 이유.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 탑승 신호가 나면 일제히 사람들이 일어서서 줄을 선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의 다 들어갈 때가 되면 그때 일어서서 거의 마지막으로 탄다. 물론 출발 시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유는 간단하다. 좁고 답답한 비행기에 굳이 먼저 타서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참 다행스럽게도 늘 일어서서 줄을 서시고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편안하게 가장 짧은 시간만 비행기에 머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외국계 항공사는 퍼스트나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석 손님을 가장 먼저 태운다. 이유는 나와 같다.
비행기에 먼저 타는 게 특권이 아니라 늦게 타서 비행기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든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삶이 보인다는 것이다. 같은 사고방식의 삶을 존경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을 따라가라. 그럼 늘 다르게 생각하며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된다. 생각을 바꿔보라. 삶이 흥미로워진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언론이나 책에서는 국가의 행복지수를 분석해서 순위로 나눈 보고서를 인용하며 행복지수 1위 국가의 비밀, 한국이 가장 불행한 이유와 같은 콘텐츠를 자주 제공한다. 그걸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니, 뭘 행복까지 지수를 나눠서 순위까지 정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행해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꾸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좋아도 내 인생이고 싫어도 내 인생인데 왜 그걸 자꾸 행복이라는 잡히지 않는 굴레에 넣으려고 하는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런 글을 읽을 여유만 갖고 있다면 이미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행복도 그냥 단어 중 하나일 뿐이다. 굴레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귀한 가치를 보라. 사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자신이라는 기적을 만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진짜 행복이란 세상 어디에서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건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멋진 사람 옆에는 더 멋진 사람이 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로서만 좀 더 분명히 측정될 수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좀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결국 같은 기운과 태도 그리고 어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결국 멋진 사람들 곁에는 더 멋진 사람들이 있고 무기력한 사람 옆에는 더 무기력한 사람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문제 안에 이미 존재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언어를 이렇게 바꾸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같은 말도 좀 더 예쁘게 하자. 뭐든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계산을 시작하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자. 이렇게 태도를 다시 세팅하면 우리의 두뇌와 재능도 이전보다 훨씬 발전하며 동시에 거기에 맞는 멋진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내 생각에 있다. 오래된 생각을 바꾸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뀐다.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다. 자신을 믿어라.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건 요즘 인기가 없잖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다른 거 하려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결국 오랫동안 아무것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시작을 두렵게 생각하며 변명만 하게 된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주변 상황이나 경기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자신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높으면 주변 상황은 그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좋은 기회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이 쓰는 말. 인간의 행동은 약속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지금 달러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사야 할까요? 온갖 재테크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정말 자주 듣거나 보게 되는 문장이다. 수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투자 여부와 전망을 묻는다. 하지만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투자 여부를 묻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자기만의 이런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달러는 1,100원에 사서 1,300원에 팔면 된다. 이 한마디에 그의 일상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한 줄의 사유는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사색가들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그는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탐색해서 얻은 답을 매일 농밀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 감정은 알 수 없지만 행동은 짐작이 가능해서 무엇을 하든 실패가 될 확률을 극도로 낮출 수 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타인에게 묻거나 판단하도록 하지 말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정보를 얻는 건 좋다. 하지만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까지도 자산으로 쌓을 수 있다. 왜 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고 자신의 삶에 관여하도록 허락하는가? 당신의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라.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아직 그것의 본성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셨다니 제가 당신을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별을 통보받았다면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언가 창조해서 한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반대로 다른 통로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열이면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열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은 어떤 수를 써도 빠지듯 떠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만날 사람은 오래된 나에게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떠났다면 오히려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이유의 전부다. 주어진 운명을 거절하고 원하는 하루를 살고 싶다면 세상에 결코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아름다운 일이 탄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다. 좋은 것만 보며 정진해서 걸어가면 반드시 더 스스로 원하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냥 주어진 오늘을 살지 말라. 자신이 원하는 오늘을 살라. 우리는 언제나 오래된 나를 떠나야 한다. 어제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나를 만날 수 없다. 부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결혼은 하나가 되기 위한 두 사람의 의지다. 그러므로 부부는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다. 부부가 자주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치의 조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싸움이 일어나니 그저 함께 고통을 견디고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다. 결혼했다고 하나가 되어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후로 조금은 더 편안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라.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 타인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으로는 자기 세상을 주도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어떤 정보를 주거나 도움이 될 정보를 준 후에 늘 이게 오지랖인지 아닌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의견을 묻곤 한다. 나 이거 오지랖이었나? 내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제는 그러지 말자. 당신의 말과 행동을 왜 타인이 판단을 하는가? 스스로 오지랖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전자는 구제할 수 있지만 후자는 스스로 늪에 빠지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라. 좋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잊고 돌아서는 게 서로를 위해 좋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스스로 평가하라. 자기만의 세상은 스스로 평가한 작은 조각이 모여 탄생한다. 자신의 삶을 매일 조금씩 개선하는 사람의 태도. 삶의 개선이란 무언가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 분야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내가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지. 나는 다시 시도할 테니까. 그들의 삶에는 불경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 역시 없는 단어다.
난 불경기임에도 이것저것 뭐든 시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경이나 시기가 좋지 않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수로라도 성공하게 된다. 우습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 하나도 분명하다. 따지며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운조차 찾아오지 않는다. 세상의 불경기는 있을 수 있어도 내 삶의 불경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뭐든 된다고 생각하며 시도해보라. 당신의 시도 안에 모든 기적과 천재성이 녹아 있다. 이것저것 계속 해보라. 그럼 실수로라도 성공하게 된다.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고요하게 유지하는 사람. 내가 항상 누군가에게 귀로 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천한 것처럼 철학을 한다는 것은 얼음 덮인 산꼭대기 위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잘 나갈 때가 온다. 그것은 그의 재능과 운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운으로 끝내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며 죽는 날까지 일정한 속도로 성장하게 만든다. 얼음 덮인 산꼭대기 위에서 잠시 머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지속에 있다. 뭐든 지속하려면 무언가를 반복해야 하며 그렇게 매일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고요해진다. 젊을 때도 늙어서도 마찬가지다. 삶은 우리에게 그 나이에 맞는 방법을 알려준다. 젊을 때는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일어나면 이른 아침일 때가 많았는데 중년이 되면 조금 달라진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얼마나 지나지 않아 이른 새벽에 깨어나게 된다. 이유가 뭘까? 결국 시간의 신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의 삶을 견디려면 꼭 위의 필사문장을 되새겨라. 너의 새벽잠이 없어지는 이유는 새벽에 무언가를 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가장 많이 웃는 자가 가장 많이 운다.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깊이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웃음을 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겉으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우울한 동물이 당연히 가장 쾌활한 동물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자주 웃고 활기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자주 숨어서 울거나 침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의 행태를 보며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비슷한 삶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늘 중요한 선택을 하며 사색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자주 보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래 깊이 괴로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웃음이 필요해서 발명을 했고 스스로 숨 쉴 구멍을 찾아낸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유는 누군가를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래서 웃음과 울음은 서로 닮았다. 가장 많이 울었던 자에게는 결국 가장 자주 웃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이 힘든 순간도 웃어넘길 수 있다면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살자. 슬픔이 기쁨에게, 다시 기쁨이 슬픔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고난을 반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한다. 일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1.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2. 지금 하면 괜찮은 일. 3.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일. 4.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1번을 제대로 선정해서 시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3번이나 4번 같은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라.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다. 미치도록 가슴을 뛰게 만들 일은 이제 좀 그만 찾아라. 당신이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하루는 10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살다 보면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다. 누구든 자신의 일을 할 때 미치도록 좋아서 하진 않는다. 겉으로 볼 때 루틴처럼 반복해서 오랫동안 차곡차곡 성장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라고 삶이 특별하지는 않다. 세상에는 3가지 일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이고, 또 하나는 그저 그런 일이고, 마지막 하나는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만나서 행복하게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보통 그저 그런 일을 찾아서 그걸 그냥 루틴처럼 반복하며 살아간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미치도록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찾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다. 그런 일을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미치도록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면 뭐든 찾아서 반복해보라. 이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다. 당신의 하루는 매우 위대하다.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그걸 감당하듯 우리의 하루도 역시 당신이 의지를 갖고 많은 것을 담고자 한다면 100개의 주머니를 제공할 것이다. 그 귀한 하루를 매일 루틴처럼 반복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탄생할까. 스스로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저 그런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면 특별한 자신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온다.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 공동재산은 스스로 모순되는 표현이다. 공동의 것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읽고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읽고 배웠다고 그걸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를 깨우쳐야 비로소 나만의 생각을 통해 무언가를 주장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공동의 지적재산이 아닌 나만의 독립적인 지적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읽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신이 그걸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수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공동재산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생각을 점점 더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식과 정보는 넘치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무작정 지지하고 지지하는 이유까지도 누군가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결정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저 보고 읽고 암기했다고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로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상을 순식간에 근사하게 바꾸는 하나의 힘. 자신을 빨아들이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독서다. 매일 출근이나 약속을 이유로 외출할 때 당신은 무엇을 챙겨서 나가는가? 지갑과 가방, 향수와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혹시나 책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 가든 꼭 이것 하나는 반드시 챙겨서 나간다. 껌처럼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 그 한 줄을 가슴에 품고 나서면 순식간에 주변 풍경이 농밀해지고 만나는 사람은 근사하게 바뀐다. 이유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한 나무와 사람들, 특별한 자기만의 향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각종 물건과 온갖 배경이 드디어 빛을 내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가슴에 한 줄의 글을 품고 살면 일상이라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삶이 주는 풍성한 지혜를 내면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갈구하느라 정작 자신이 가진 것마저 망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내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농밀하고 근사한 하루를 원한다면 온종일 곱씹을 한 줄의 글을 가슴에 품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지식의 연장은 의식적인 행동을 무의식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의식적인 행동을 무의식으로 바꾼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쉽게 예를 들면 이렇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특이하게도 서로 다른 세 개의 음식을 파는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 여긴 맛집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곳이지만 그가 운영하는 새 식당은 언제나 대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메뉴도 참 다양하다. 놀랍게도 그는 태국식, 미국식, 유럽식 이렇게 완전히 다른 메뉴를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음식으로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관찰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지만 그가 세계의 식당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루는 그를 만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었다. 세상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많아요. 식당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매일 자신에게 주문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말처럼 세상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마케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미세하지만 거대한 차이를 안다면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라. 그리고 그 표현을 매일 자신에게 들려줘라.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삶을 사는 법.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또한 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자유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주식을 하면 누구나 공감하게 된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는 이 무한반복의 틀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시작하면 불황이고 내가 나가면 호황이 시작되는 이 흐름은 대체 무엇을 배워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가? 간단하다. 실패에 대한 그때그때의 책임을 시장이나 구조의 문제라며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모두 안아야 한다. 책임을 안지 못하면 그 뼈아픈 실패에서도 우리는 무엇 하나도 배울 수 없다. 실패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을 안을수록 점점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식을 비롯한 각종 재테크, 트렌드와 콘텐츠를 분석하는 안목,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무언가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실패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다. 배워서 얻으면 경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얻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삶을 허락한다. 나만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가장 비싼 것에만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그게 바로 목적이 분명한 삶에 어떤 후회와 변명도 없는 이유다. 당신이 누구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스스로 떠안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결국 모든 깨닫는 사람이 가진 하나의 특징. 지구상에는 수많은 오물이 존재한다. 그러나 악취를 풍기는 모든 것에는 귀중한 가치가 숨겨져 있다. 깨달음이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지능이 낮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언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몇 주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극심한 정체 상태에 시달려야 하는데 그 순간이 주는 무기력한 일상의 무게를 참지 못하고 눈을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하게 된다. 결국 시작은 있지만 깨달음은 없는 관찰만 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모든 깨닫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자신에게 가치의 말을 들려주며 허무한 정체기를 오히려 웃으며 지나친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 나는 곧 그걸 만날 것이다. 나는 이걸 알아가는 중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오물이라며 회피하는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것들 역시 그렇다. 당장에는 대상이 내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바라보려는 그 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곧 창조력이자 상상력이다.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대상의 본질과 서로 다른 사물의 관계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계속 바라봐라. 그가 당신을 자신의 공간으로 초대할 때까지. 내가 비행기에 가능한 늦게 타는 이유. 젊은이를 타락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 탑승 신호가 나면 일제히 사람들이 일어서서 줄을 선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의 다 들어갈 때가 되면
그때 일어서서 거의 마지막으로 탄다. 물론 출발 시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유는 간단하다. 좁고 답답한 비행기에 굳이 먼저 타서 더 오래 머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참 다행스럽게도 늘 일어서서 줄을 서시고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편안하게 가장 짧은 시간만 비행기에 머물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외국계 항공사는 버스트나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석 손님을 가장 먼저 태운다. 이유는 나와 같다. 비행기에 먼저 타는 게 특권이 아니라 늦게 타서 비행기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든 생각을 바꾸면 다른 삶이 보인다는 것이다. 같은 사고방식의 삶을 존경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음성을 따라가라. 그럼 늘 다르게 생각하며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된다. 생각을 바꿔보라. 삶이 흥미로워진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언론이나 책에서는 국가의 행복지수를 분석해서 순위로 나눈 보고서를 인용하며 행복지수 1위 국가의 비밀, 한국이 가장 불행한 이유와 같은 콘텐츠를 자주 제공한다. 그걸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니, 뭘 행복까지 지수를 나눠서 순위까지 정해.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행해 보이는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꾸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좋아도 내 인생이고 싫어도 내 인생인데 왜 그걸 자꾸 행복이라는 잡히지 않는 굴레에 넣으려고 하는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런 글을 읽을 여유만 갖고 있다면 이미 그걸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행복도 그냥 단어 중 하나일 뿐이다. 굴레 안에서 방황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귀한 가치를 보라. 사는 것 자체로 이미 우리는 자신이라는 기적을 만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진짜 행복이란 세상 어디에서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건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